예. 지금 죽기 살기로 나서야 된다. 어제 제가 어제 그제 연 이틀째 밤늦게 그 광화문 광장 그 광화문대로에서 모여 계신 응원봉, 그 거부권 거부 시민행동을 포함한 정치인들 단식 농성장, 또 철야 농성장 이렇게 취재를 해봤지만 많은 시민들께서 지금 변호사님과 같은 의분으로 현장의 퇴근길에 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광장으로 나오셔서 윤석열 파면을 정말 목소리 높여 외치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여튼 이런 국민적 마음이 모여서 어찌됐든 빠른 파면 탄핵 결정이 좀 내려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검찰이 즉시 항고는 안 한다는 거고 보통 항고도 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롱하는 거죠, 국민을. 우롱하는 거다. 예. 지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깨어있는 민주시민은 지금 네. 집을 돌아가지 않습니다. 못 가요, 집을. 유권자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예. 물론 국회의원 몇 분이 지금 삭발하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되고요. 최상목 당장 탄핵하고요. 관련자 모두 탄핵해버리고요. 밀어붙여야 됩니다. 대한민국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해서 길목을 차단하지 아니하고 이게 되겠냐.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명태균 대표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도 어제 제가 밤늦게 통화를 했는데 김경호 변호사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왜 최상목 탄핵, 심우정 탄핵, 지규현 탄핵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저하느냐. 이 사람들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보수 쪽에서 비판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여론의 역풍을 우려할 때냐. 그건 아니지 않냐. 지금 그러다가는 대한민국이 피보게 생겼다. 이런 비판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네. 저는 어느 정당의 어떤 그런 기준을 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헌법주의자고 법치주의자고 민주주의자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믿을 수 있는 거는 이재명과 민주당인데 네. 거기 지금 참모진들이 잘못됐다. 자꾸 얘기하는 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지금 모른다. 네. 지금 뭔가 결정됐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대한민국 망할 지금 상황이다. 사태를 정확하게 인식 좀 해라. 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자, 지금 심우정, 지규현 두 사람이 이렇게 검찰총장과 일개 부장판사가 결정을 이렇게 내려버리면 대한민국 전체가 요동치고 판이 뒤집힐 수도 있구나. 구속 취소가 돼서 석방되어 내란 수괴가 제 발로 걸어 나오는 상황을 국민들이 목도하게 되는구나. 이런 점들을 느끼고 있는데 관련해서 변호사님께서는 법 왜곡죄를 신설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네. 검찰을 해체한다? 사법부를 개혁한다? 아무리 조직과 시스템을 개혁해야만 뭐합니까? 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검사와 판사에게 권한을 줬으면 그 권한에 맞는 책임을 만들어야죠. 책임을. 네. 이제까지 책임이 없으니까 저렇게 국민을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 해체, 사법부 개혁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권한에 걸맞는 사칭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제가 한번 조문을 아침에 만들어봤습니다. 네. 검사 또는 판사는 수사, 재판 절차에서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법령의 적용, 해석을 고의로 왜곡, 편향하여 감옥, 사람을 체포, 구속, 기소, 처벌 또는 불리한 재판을 하게 하거나 네. 남욱,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징계 등 불리한 처벌을 받게 하거나 감옥 끝으로 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부당한 결과를 발생시킨 때는 네. 처벌해야 됩니다. 처벌해야 된다. 처벌해야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심각하고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겁니다. 예. 검찰 해체보다도 사법부 개혁보다도 이 조문이 필요합니다. 네. 이 법 왜곡죄는 지금 있는 어디다 포함을 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신설 입법으로 해야 됩니까? 저는 신설 입법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예. 함으로써 예. 검찰과 사법부를 민주주의의 민주공동체 안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사실 검사들도 행정공무원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행정공무원이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면서 사실상 법을 농락하고 법 위에서 본인들의 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직권남용을 해도 처벌받거나 징계받거나 탄핵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법을 그렇죠. 함부로 쓰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검사의 독립성, 판사의 독립성과 별개입니다. 늘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독립성 얘기를 하는데 네. 독립성의 문제는 판단을 할 때의 문제고 판단과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독립성을 보장하는 거고 네. 결정의 결과, 판결의 결과가 헌법에 법률에 위반되면 책임져야 되는 문제는 별개다. 네네. 아, 참,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그 의분에 공감도 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법질서, 사법체계가 이렇게 허약하구나. 한두 사람이 오판을 하면 그냥 허물어지는 체계라면 이거는 대단히 문제가 있고 최대한의 어떤 장치를 통해서 함부로 이런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변호사님 만드신 이 법 왜곡죄에서 법을 왜곡해서 재판하거나 수사했을 경우에 그 관련된 책임은 뭐가 있습니까? 관련된 책임 제가 지금 좀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네. 체포 당시, 네. 구속 당시, 구속 사항, 그다음 예. 기소 사항, 그다음에 그 검사의 결정이나 그리고 판사의 판결 네. 모든 영역 A에서 Z까지 네. 검사의 A에서 Z까지 판사의 A에서 Z까지 과정에서 예. 그 모든 검사의 결정과 판사의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면 모두 처벌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 처벌의 수위가 어느 정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침에 네. 이제 이 처벌의 사유가 네.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민주공동체의 근간을 이와 같이 한두 명의 검사 판사가 민주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죄이기 때문에 네. 3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해야겠다. 그러면 25년까지 가능합니다. 25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3년 이하의 징역. 3년 이상의 징역. 3년 이상의 징역. 예, 그러면 25년까지 최대 25년까지입니다. 25년. 그러니까 이런 처벌 조항이 분명해야 이거 하다가 잘못되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자기들의 어떤 자기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자정 기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법을 함부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직권남용밖에 지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잘 적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조차도 제대로 잘 적용을 해서 처벌받는 예를 보질 못한 것 같습니다. 검판사들이 법률 앞에 법대위에 서서 실제로 누리는 어떤 그런 솔직히 말하면 사법 권력에 비해서 평범한 시민들의 경우에는 진짜 미천하기 짝이 없다라는 생각마저 들어서 어쩔 때는 너무너무 이게 서글프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진짜 법이 그렇습니다. 만인에게 그렇습니다. 평등한 건가? 끝으로 지금 제가 이번 윤석열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김용현이나 이런 사람들의 내용상으로는 다툴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 관할권 문제, 증거 능력의 문제 이 부분 가지고 분명히 장난칠 거고 앞으로도 장난칠 겁니다. 따라서 특검법을 만들어서 특별검사한테 특별검사가 임명이 되면 그 특별검사가 기존의 기소 내용에 대한 전면 재수사, 재기소 권한도 주고 기존 검찰이 행한 절차의 흠결을 이 사건에 한해서는 특별검사가 간이한 방법으로 수사 관할거나 기타 흠결 부분을 수완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규정을 둬버리면 이 복잡한 문제들 그리고 윤석열이나 김용현의 변호사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이 절차적 흠결 부분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고 이 부분은 헌법 13조 1항 이게 혹시 소급 입법이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아니고 절차상 절차 규정의 재정비이기 때문에 소급 입법의 문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김경호 변호사님께서 법률적으로 매일 사설을 쓰십니다. 그래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브리핑 형식으로 쭉 회람도 시켜주시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새로운 말씀, 특히 법 왜곡죄 신설과 관련해서는 국회 차원에서도 심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